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의 축하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62님, 청취율 10% 넘은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위는 다음을 위해 양보하시고 아침 라디오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현님,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뉴스 하이킹 압도적인 퍼센트로 1, 2위 되신 거 많이 축하드립니다. 박복현님, 날마다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가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모든 방송 중에 동시간대 전국 1위, 그리고 모든 방송 중에서 전체 2위 축하드립니다. 관계자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네. 그렇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PD가 기념으로 1위 기념으로 오늘 의견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모든 촌철님들께 커피 쿠폰을 쏜다고 합니다. 예? 많이 많이 소통해 주세요. 아, 의견이 소개된. 네. 네. 그리고 소개 3개만 할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야박해 보이십니까? 아 저는 지금 제 입이가 엥이라고 하셔가지고 고작 커피 쿠폰이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고 뜨끔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리는 커피라서 PD가 쏘는 거죠? 네. 그럼 뉴스를 최대한 줄일 테니까 한 100개 소개하세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럴 그럼,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PD가 쏘는 건데 뭐. 네. 네, 어디로 소통해 주시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빠르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자, 2가지 움직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갑재 씨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런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은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은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건 또 상당히 실리적인 면이 있는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은 그 전에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 발언이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 나가서 한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른바 중대결심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하야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다음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헌법재판소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어제 중앙일보 기자에게 하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움직임이고요. 네. 두 번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윤상현 의원이 나서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움직임은 전혀 별개의 사안 같지만 맥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맥이 어떻게 같을까요? 하야설과 한동훈 복귀 이 두 사안은 윤석열 탄핵이 몰고 올 참화를 피하고 국민의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비윤에 의해서. 그런데 친윤이 이 두 방안 모두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완강하게 차단선을 쳐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친윤이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손절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에 물음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야와 한동훈 복귀는 손절의 모양새를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카드인데 이걸 차단하고 나왔다라는 건 상당 기간 윤석열 옹위 태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친윤 대 비윤, 반탄 대 찬탄의 대립구도 속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손절 시나리오의 현실 버전은 이런 경우밖에 없다. 한 명씩 비윤 그리고 한동훈 진영으로 월담하는 것인데 근데 이 월담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세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봐야죠. 어떤 점에서 자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나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렬 지층과 그들의 등에 올라탄 친윤의 결사항전을 자극하는 요인은 여전히 작동한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틀 쥐어버리는 행동 반경을 틀 쥐어버리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냐 이런 거를 보려면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을 할 거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JB가 아까 얘기하셨던 한 명씩 한동훈계로 월담하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뭐 그 조기 경선 국면이라는 게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선이 그러니까 60일 안에 치러진다고 보면 경선에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달을 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속도전으로 경선은 치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좌우 두루 살피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월담한다? 그러기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 의견 전해드릴게요. 김포셀럽님, 하야할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하야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무원 같은 이제 뭐 탄핵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 임명권자에 의해서. 다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본다면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라는 법적인 해석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측면만 짚었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었습니다. 네. 네, 호랑이님, 계엄몽 다음은 하야몽인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레드헤어님, 하야는 이미 떠난 기차입니다. 조갑제 등 보수 농객들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말하는 건 그저 그들의 바램일 뿐이겠죠? 라고 말해주셨고, 네. 네오 언니님, 한동훈의 시간이 아닌 건 누가 판단하는 거고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면 지금은 누구의 시간인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그럼 윤상현 의원이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해석한 바로는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 이런 뜻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보환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라는 게 참 사람 잡네요. 기대치 지지율에 의존하지 말고 원칙대로 제 갈 길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따끔한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2021년 오세훈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난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명 씨의 진술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김영선, 오세훈, 강철원 등등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 자체 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어봤고 오세훈 시장이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자 서울의 강동, 강서, 강남, 강북 500개 표본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태균 씨가 말을 했고요. 이날 만남 뒤에 오세훈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못해서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기로 했다라는 말도 했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 측은 뭐라고 대응을 했나요? 오세훈 시장 측근의 주장이 보도를 탔는데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2021년 1월 중하순쯤에 2번 정도 만난 건 이미 밝혔다면서 명 씨를 언제 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많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주목할 대목은 언제 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는 대목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2번 만났다는 건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요? 그죠? 아무튼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2번 이외에 더 만났을 수는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깔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면 말을 바꾼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분명 2번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약속 날짜 등이 남아있고 그 횟수가 2번 이상이라면 오세훈 시장의 1차 방어선은 무너지는 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한정 씨가 제공한 3,300만 원, 이건 이미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3,300만 원의 성격도 이렇게 되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과연 김한정 씨가 내가 그냥 알아서 오세훈 시장 모르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도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동안 뭐 명태균 씨가 했던 주장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자기한테 뭐 4번이나 울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나긴 만난 거고 지금 횟수가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른 거고 왜 만났냐?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창원지검이 이르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뭐 그런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죠. 자,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우선 불기소 처분 대상과 계속 수사 대상을 나눠서 발표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수사 대상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등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 김영선 공천 의혹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관련 의혹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줬다. 다만 대가성이 다를 뿐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를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김한정 씨가 대신 대납했다. 3,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건의 골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수사의 결론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또 하나 김건희 여사 수사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오히려 먼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은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인 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탄핵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에 대통령직을 잃는 것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먼저 수사를 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순순히 응할까요?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에 응해서든가 창원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을까요? 아니면 출장 조사를 또 하는 겁니까? 출장 조사를 한다면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출장 조사도 김건희 여사가 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응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는 별개로 짚어야 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검찰이 어떤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참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하니까 신원섭파님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살짝 아재 개그 해주셨어요.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지검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대한의 봄님, 특검을 한다고 하니 검찰이 급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 통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종종 해왔어요, 검찰이. 근데 그 이름만 중간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서 하는 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고. 많이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아직도 초입 국면 아닙니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까지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지금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발표를 한다? 그럼 그 의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1305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범인이라고 누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빨리 명태균 특검 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9290님,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스토리를 이렇게 빗대서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7315님, 요즘 시사 들을 때 커피가 아니라 코피 나겠습니다. 빨리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시선 집중 듣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냥 쓴맛을 감상하세요. 네. 네, 그런 세상이 오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동시간대에 청취율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태평성대가 된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좋다. 그걸 네. 바란다라는 말씀을 그런 날이 드렸습니다. 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죠?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단전 조치를 시행한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엄군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문을 소방호스로 묶어서 통제를 시도한 다음에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서 1시 6분 59초에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 7분 2초에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리는 이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 1층 전력이 차단됐는데 해당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0시 50분경에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말했고 김 단장이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실행된 장면이 이번에 비로소 공개가 된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 특임단에 부여된 출입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 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조작, 왜곡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평가는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대리인단이 제3제사 강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단독 판단이든 아니든 결국은 계엄 선포와 계엄군 투입 결정에서 비롯된 꼬리 현상인데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피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포괄적 책임을 지는 모습, 그걸 자청하는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이런 지적하는 것 자체가 덧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 나 혼자 살기 모드, 이거는 헌재 심판 내내 보여줬고 봤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지는 않은데 참 뒷맛이 안 좋다. 이 말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랑 아빠님, 손으로 가렸던 하늘이 드디어 열리나요?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열린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어찌합니까님은 전기를 아끼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김창면님 파도 계속 나오네요. 또 뭐가 나올지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